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 알아가며 한국어를 배우는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팟캐스트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릴게요. 이 팟캐스트는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로 된 번역 자막을 보면서 다시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정리하며 들어보시면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예요. 맞아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예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한국의 부자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먼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음식점 창업, 2번 부동산 투자, 3번 복권 당첨, 4번 유명한 연예인 되기. 어려운 문제네요. 정답이 궁금해요. 정답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배우면 한국 사람들의 돈에 대한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국에서 살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저도 기대돼요. 시작해 볼까요? 그럼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부동산과 금융 투자예요. 부동산 투자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부자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부동산이요? 집을 사고 파는 것 말인가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사서 가격이 오르면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때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었어요. 아, 그렇군요.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왜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해?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금융 투자도 중요해요. 금융은 영어로 finance예요.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해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은 회사의 일부를 사는 거죠? 네, 맞아요. 회사가 잘 되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복리의 힘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복리가 뭔가요?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10만 원이 되었어요. 다음 해에는 110만 원에서 이자를 계산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빨리 불어나요. 신기하네요.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사업이에요. 창업이라고도 해요.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 부자들 중에서 약 32%가 사업으로 돈을 벌었어요. 사업이요? 어떤 사업을 해야 하나요? 중요한 건 여러 개의 수익원을 만드는 거예요. 수익원은 영어로 income source예요. 돈이 들어오는 곳이란 뜻이에요. 본업 외에 부업도 하고 온라인 비즈니스도 하고 투자도 하는 거예요. 아, 한 곳에서만 돈을 받으면 위험하다는 뜻이군요. 정확해요. 만약 회사에서 해고되면 어떡해요? 다른 수익원이 있으면 괜찮아요. 세 번째 방법도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근로소득과 부업이에요.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에요. 고소득 직장에 취업해서 빠르게 시드머니를 모으는 거예요. 시드머니가 뭔가요? 시드머니는 영어로 seedmoney예요. 영어에서 온 단어예요. 씨앗돈이라는 뜻이에요. 투자를 시작할 때 필요한 기본 돈을 말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려면 처음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먼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하는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부업도 중요해요. 부업은 혼자 할 수 있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이 좋아요. 나중에 부업이 주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방법은 뭔가요? 네 번째는 소비 절제와 저축이에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거예요. 많이 벌기보다 적게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절약해?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맞아요. 절약하고 신용카드를 적게 쓰고 생활비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남는 돈을 투자로 돌려야 해요. 다섯 번째 방법도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는 투자 마인드와 금융 지식이에요. 마인드는 영어로 mindset이에요. 생각하는 방식을 말해요. 부자들은 소비보다 투자를 먼저 생각해요. 그럼 금융 지식을 어떻게 배워야 하나요?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여섯 번째 방법은 뭔가요? 여섯 번째는 레버리지 활용이에요. 레버리지는 영어로 레버리지예요. 적절한 부채를 사용하는 거예요. 부채요? 빚을 지라는 뜻인가요? 네, 하지만 좋은 빚이에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빌린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빌리면 위험해요. 아, 그렇군요. 마지막 방법은 뭔가요? 마지막은 상속과 증여예요. 부모님이 주시는 돈이나 재산이에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의 방법들이 더 중요해요.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 피해야 할 실수도 있나요? 네, 많아요. 첫 번째는 무분별한 소비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사면 안 돼요. 충동 구매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두 번째는 단기적 수익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빨리 돈을 벌려고 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저축 없이 생활하거나 저축만 하는 거예요. 비상금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저축만 하면 돈이 천천히 늘어나요. 그럼 저축과 투자를 같이 해야 하는군요. 네, 정확해요. 네 번째는 투자하지 않고 월급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한 가지 수익원만 있으면 위험해요. 다섯 번째는 뭔가요? 다섯 번째는 금융 지식 없이 투자하는 것이에요.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면 돈을 잃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뭔가요? 여섯 번째는 참을성이 부족한 것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면 실패해요.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은 명확한 목표가 없는 것이에요. 부자들은 항상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동산과 금융투자, 사업, 근로소득과 부업, 소비 절제와 저축, 투자 마인드와 금융지식, 레버리지 활용이었어요. 네, 그리고 피해야 할 실수들도 많았어요. 무분별한 소비, 단기적 수익 집착,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 한 가지 수익원 의존, 금융지식 부족, 참을성 부족, 명확한 목표 부재에 있었어요. 이제 퀴즈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정답은 2번, 부동산 투자였어요. 맞아요. 많은 한국 부자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어요. 오늘 배운 단어 중에서 어려운 단어 두 개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절제예요. 영어로는 self-control이에요. 자신을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돈을 쓸 때 절제가 필요해요. 라고 사용해요. 두 번째는 집착이에요. 영어로는 obsession이에요. 어떤 것에 너무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면 안 돼요 라고 사용해요.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부자가 되나요? 한국과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네, 정말 궁금해요. 각 나라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